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맞서는 힘, 선천 면역력을 길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처음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몸속 보디가드, 선천 면역력. 바이러스는 숙주를 옮겨다니면서 잘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죽일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천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건가요?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면역세포를 똑똑하게 만드는 음식 2가지. 너무 맛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좋은 면역이 쫙 퍼지는 거예요. 한 그릇 더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입니다. 지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정말 소중하고 진지하게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새로 오신 패널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기자를 대신해서 알찬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릴 고상원 약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평범한 약사가 아니고요. 그 유튜땡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무려 50만. 그리고 뭐 약이나 영양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고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래간만에 몸신을 찾아주신 손님 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강성준 씨. 아주 건강한 그 피부색이세요. 네, 어제 사실은 미국 갔다가 어제 귀국했어요. 아우, 몸신 때문에 귀국을 하셨다. 네, 이거 출연하려고 일이에요? 어제 귀국했어요. 그럴 일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 대상포진 때 출연을 하고 그 출연 이후에 거기서 가르쳐주신 몸신계에서 가르쳐주신 그 비법을 통해서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가족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 혹시 손소독제랑 마스크가 있으면 좀 사갖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제가 많이 찾아다녔어요. 한 대여섯 군데 돌아다니다가 겨우 요만한 손소독제 5개 사갖고 들어왔거든요. 참 요즘 분위기 참 큰일 났어요. 그죠? 조심해야죠. 아니, 진짜 몇 달 전부터 우리 가족 동남아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어디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텔, 비행기 취소했어요? 올 캔슬. 예.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나 저는 괜찮은데 아직은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혹시나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이 주제, 관련한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것은요.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바깥에서 들어온 침입자를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지켜내는데 꼭 필요한 힘입니다. 우리 몸을 지켜내는데 꼭 필요한 힘입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을 이겨내는데 오늘의 주제인 이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또 정보도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 주제 무엇일지 같이 확인하시죠. 오늘 몸신의 주제는요. 바이러스에 맞서는 힘, 선천 면역력을 길러라. 진짜 궁금하죠? 와, 제목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요. 바이러스에 맞서는 힘,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이거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선천 면역력 그러면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선천 맞아, 면역력. 맞아. 그래서 저희랑 상관없지 않을까 왠지.
그 저를 오늘 왜 나오라 그랬는지 알겠네요. 왜요? 그 제가 면역력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걸릴 수 있는 병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대상포진, 그 대상포진 겪다가 조금 나을만 하니까 신종플루 한번 겪어봤고요. 신종플루도? 지난 또 연말에 또 유행했었던 A형 독감 제가 걸려가지고요. 사실 제가 걸리면서 저희 가족이 아이 셋 해가지고 5명이 둘째 딸만 빼고 다 한 바퀴 휙. 아이고, 어떡해. 요즘에 뭐 바이러스가 워낙 화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질환도 면역력이 좋아야지 사실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천 면역력이라 함은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력인지 정확히 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전에 저희가 면역력을 주제로 이제 여러 차례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상황이니만큼 이제 면역력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주 관심들이 뜨거운데 이거 좀 다른 겁니까, 면역력? 조금 다르죠. 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거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는 면역,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항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면역을 후천적 면역,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날 때부터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면역을 선천 면역이라고 해요. 선천적으로 받아왔다 이런 뜻이겠죠. 후천적인 면역의 한 예를 들면 홍역을 한번 걸리고 나면 다시 안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후천적이고 그거와 다르게 오늘 주제는 선천 면역인데 이것은 최근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혔던 메르스나 사스나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각종 병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필요한 게 바로 이 선천 면역이 중요한데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에도 우리 몸속 선천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 약물이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바로 선천 면역이 무엇이고 선천 면역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잘 듣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저는 오늘따라 눈과 귀가 번쩍 트입니다. 정말 우리처럼 성진 씨도 그렇고 아이들 있는 집안에서는 감기 뭐 이번 바이러스도 그렇고 혹시 내 아이가 감염될까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뭐 손 씻는 거, 마스크 끼는 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답답한데 선천 면역력 이거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이팅! 아 깜짝이야. 화이팅! 아 깜짝이야. 이거 안 돼, 안 돼. 대상 보지 않는다. 자, 선천 면역력 궁금합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몸신 주치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몸신! 당신이 몰랐던 선천 면역력의 5등 바이러스에 맞서는 힘 선천 면역력의 답이 있다. 오늘의 몸신 주치 가정의학과 교수 김영상.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의과학대학교 가정학과 교수인 김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이 네 글자 밥 먹다가도 아니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걸 구체적으로 쉽고 편하게 그리고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아내가 다소곳이 제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편한 아니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짜증을 부려가지고 설득력 있는 설득력 있고 확실한 정보. 그렇죠. 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 집과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도 댁에 가서 설명하시면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저희가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배경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의 또 역학조사관으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여러 조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 경험들 또 임상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정보 확실하게 좀 저희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부터 궁금한 거. 아니 요즘에 하도 바이러스 떠들썩 하니까요. 네.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가요? 이게 세균이랑 같은 건가요? 그냥 멀리다가 물어보지 말고 가까이 물어봐. 뭔가요? 세균이 영어로 바이러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세균이란 뜻이야. 그걸 가장 아직 몰랐어요? 그냥 머리다 물어보는 답답하네. 예, 그러니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집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나왔는데 바이러스가 뭔가요? 세균하고 같은 건가? 이런 질문부터 한번 네.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러스와 세균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모두 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의 미생물들인데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생명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점입니다. 우선 세균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번식도 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반면에 바이러스는 혼자서 못합니다. 숙주세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서요. 숙주세포로 들어가서 증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행 중에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박쥐나 혹은 사람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박쥐나 인간 모두가 숙주다. 박쥐나 인간 모두가 숙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공포 분위기를. 알겠어, 긴장한다. 걱정할 것 같아. 밝게 하실게요. 솔 한번 내보세요. 네. 선생님, 바이러스랑 세균이 이렇게 엄연히 다른 거라면 이 두 가지로부터 유발되는 질병도 다르겠죠? 예, 물론입니다. 대개는 세균성 질환들이 조금 더 독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성 폐렴, 폐구균 같은 질환이 있는데 상당히 좀 세게 오죠. 그리고 뭐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이런 질환들도 있는데요. 이건 장염을 또 세게 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아마 한 번씩은 꼭 겪게 되는 감기. 감기도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2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무언가에 감염돼서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감기라고 하고요. 또 독감들 아시죠? 독감도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지는 걸리게 되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조금은 약하게 오는 듯한데요. 그거 말고 좀 특이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에이즈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에이즈가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유명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요. 과거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이런 중증 호흡기 질환들이 모두 다 다른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저는 감기가 심해지면 그게 독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독감이랑 감기는 다른 바이러스라는 말씀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네. 독감. 독한 우리 감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종 바이러스도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이랑 증상도 비슷하고 또 폐렴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독감과 거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독감이 한 2종 4촌 정도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건가요? 예. 고종사촌? 이종사촌인가요? 고종사촌? 자, 일단 4촌이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예.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는 점은 분명히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감기, 독감,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가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질환들입니다. 사실 독감이라고 하면 왠지 독한 감기가 떠오르는데요. 그게 영어로 된 원명이나 학명 같은 것들은 전혀 다르고요. 사실은 그 독감 바이러스와 그 감기 바이러스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예. 그걸 또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같이 보시죠. 이렇습니다. 아래 위로 이제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바이러스인 거죠? 이렇게 나오나 봐. 예, 얼핏 보면은 약간 밀도만 달라 보이고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모양이 있는- 근데 다 다른데요? 그렇죠. 생긴 게. 예. 위는 보니까 다 감기, 뭐 목감기, 감기, 독감 이렇게 돼 독감. 있고 아래는 그 악명 높았던 사스. 사스, 메르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분 나쁘게 모습들이. 생겼네. 예. 감기랑 목감기도 바이러스가 다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그 사돈의 팔촌 이런 친척과는 아니고요. 전혀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와
목감기도 진짜 완전히 이름도 다르고 다른 바이러스네요. 예. 그러면 네. 강성진 씨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에, A형 독감에, 뭐 인플루엔자, 신종플루까지 다 신종플루에. 걸렸었다고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바이러스 수집가, 뭐 바이러스 수집가, 뭐 전부 다 가지신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고물상. 뭐. 그렇지. 아니 뭐 제가 인기가 또 이렇게 바이러스들한테까지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근데 요 밑에 보면 사스, 메르스, 요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는데 사실 제 눈에는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게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완벽히 다른 바이러스라고요? 지금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신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바이러스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문에 속해 있는 친구들. 아, 여기는 좀 가깝군요. 네. 바이러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떠도는 행성 같고 밑에는 태양들 같아요. 코로나가 그 뜻이긴 한데. 예, 정확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바이러스들의 이름이 왕관 모양 혹은 태양빛을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 모양,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원래부터 있던 바이러스입니다.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감기를 흔히 일으키는 바이러스들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바이러스인데 이게 어느 시기에 갑자기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뭐죠? 궁금한데요. 예, 이게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는 숙주를 옮겨다니면서 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숙주의 성질에 맞게서 자신의 능력을 바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 먼저 가고 그다음 박쥐에서 사양고양이로 옮겨 타고 그러면서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메르스의 경우에는 박쥐에서부터 낙타로 이동을 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추정입니다.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아마 박쥐에서부터 천산갑이라고 하는 동물로 넘어가면서 변이를 일으키게 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변이에 의한 전염력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치사율이 높아지거나 여러 가지 치명적인 증상들을 유발하거나 하는 식의 변화들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대한민국을 점령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까지.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꾸준히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 근데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료제가 없다면서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증된 백신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만 죽일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런 약물이 개발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새로운 상당히 오래品종이 걸립니다. 출현을 하면. 네. 우리가 보통 방광염이나 장염에 걸리게 된다면은 항생제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드시면 되는데 바이러스 감염은 비슷하게 보시면은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가 있죠. 네. 그 신종 플루나 아니면 독감에 걸린다면은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항바이러스 물질을 사용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현재로서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개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친척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에도 그 항바이러스제들이 개발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몸에서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환자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바로 선천 면역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네요. 선천 면역력. 그게 백신이나 마찬가지야, 그죠? 근데 TV에서 보면 확진 환자들 격리해서 치료 중이다. 다 나와서 퇴원했다. 치료약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그래서 완치된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무슨 에이즈 치료제를 이용해서 또 약을 만들어서 뭐 완치를 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딱 맞는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요.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에이즈 약제인데, 에이즈 약제나 아니면은 인플루엔자 독감에 해당되는 항바이러스제 등을 일부 환자들에게 섞어 써본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이분들이 좋아진 이유가 과연 이 항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선천 면역력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원래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면 7일, 약 먹고 집에 누워 있으면 일주일 걸린다고 지가 알아서 나아야지만 낫는 거잖아요. 야, 깝깝하네. 그래도 호전되는 분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요. 네. 지금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감기처럼 발열이나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선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주방에서 또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선천 면역력 바로 세우는 방법 주방에서 찾아라. 선천 면역력 높일 맛있는 솔루션.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우리 인체에 그림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 바이러스와의 전투를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예. 자, 우선 바이러스가 네. 우리 몸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경로는 이 호흡기 및 장을 통해서 입을 통해 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예, 코를 통해서 호흡기 예. 그리고 이제 입 음식을 통해서 장으로. 네, 맞습니다. 이 두 통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우리 몸의 선천 면역력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나 기관지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걸러주고 그리고 1차 면역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점막 면역입니다. 점막이면은 여기 코, 입, 그리고 몸신에서 그동안 배운 바에 의하면 여기 위까지 있는 게 점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잘 배웠어요. 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초기에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콧속이죠. 이 바이러스와 첫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콧 속의 점막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면봉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채취한 다음에 그걸로 검사를 해서 어떤 종류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호흡기의 경우에는 그 코와 기관지 점막의 면역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점막 자체에서도 면역 물질을 내보내게 됩니다. 점막 자체에서도 면역 물질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직접 여기서도 내보내게 되는데요.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전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점막의 면역 물질이나 섬막 운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점막이 촉촉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혹은 탈진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점막 세포들이 말라붙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점막에 필요한 물질들이 잘 나오지도 않고요. 점막 세포 사이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기도 쉬워집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면은 점막 세포를 손상시켜서 바이러스 침투가 더욱 쉬워지는 겁니다. 흡연이 문제다. 예.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하시나요? 제가 담배 피게 생겼지만 저 끊은 지 16년 됐어요. 그거 다행히. 다행히. 생긴 건 정말 피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끊은 지 16년 됐다 그러면은 아마 큰아이 가지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아이고, 세상에. 야, 준비하면서 끊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과거에 담배 필 때도 보면 담배를 피면 목이나 이런 데 말라요. 입도 마르고. 그 느끼고. 그래서 물을 자주 많이 먹으라는 게 그때 들어요, 빨리. 그러니까 이 독감 유행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있잖아요. 물을 많이 마셔라. 요게 이 점막을 촉촉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줄줄 나올 때도 있지만 오히려 감기에 걸리거나 약간 피곤하거나 그러면 콧속부터 마르고 좀 그러는데 이게 점막이 보내는 그러니까 신호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1차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점막 면역이 약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2차 방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런 기관지나 폐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면역 세포들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면역 세포들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마치 군대와 같습니다. 저마다 하는 역할들이 다르고요. 출동하는 순서도 다릅니다. 일단 몸 안에 침입자가 들어오면 그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타격 선발대인데요. 백혈구, 피검사하면 나오는 백혈구 다 아실 겁니다. 이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라는 것이 가장 먼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식세포라고 하는 세포도요. 가장 먼저 튀어나가서 각각 이 바이러스들을 잡아먹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얼마 전에 몸실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 NK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NK세포 알죠? 그래서 NK세포 역시 바이러스를 없애는 역할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깨끗해졌네. 거기 이제 해병대 특수부대 그냥 다 나가는 거네요, 지금. 이 세포들은 그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들어오면 무조건 나와서 싸우는 애들이거든요. 실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보고 싶다. 자, 이게 이제 호중구 세포네요. 예. 세균이 조그만 막 움직이고 있고. 네, 맞습니다. 까맣고. 와. 되게 잘 먹었어. 쫓아가는구나. 하루 해결. 대견해. 멋지다. 너무 신기해. 그럼 둥그런 것은 이제 온전한 세포인 건가요? 예, 그 맞습니다. 세포 사이를 예. 저렇게 막 몸이 계속 바뀌네요.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도록. 예, 몸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네. 이동하는 것이 저 세포들이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알고 저렇게 쫓아가지? 자,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 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 이번에는 대식. 대식세포의 활동 모습이거든요. 이 대식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먼지나 기능을 잃은 죽은 세포들, 그리고 노폐물 모두를 싹 먹어치우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 세포네. 하이에나 세포.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소위 말하는 면역력이 올라가야 이런 세포들도 막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잘 싸우고 세균들 잘 잡아먹고 잘 죽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세포들이 모두 선천 면역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입니다. 선발 때는 이게 다인가요? 혹시 더 있는? 아닙니다. 지금 호중구, 대식세포, NK세포와 함께 네. 바로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것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건 또 조금 이게 모양인 것 같은데 모양이 조금 약간 희한하게 생겼네. 요상하네요. 네. 사방으로 막 발을 팔다리 뻗치고 있는 생기고. 그런 모습인데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무언가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수지상 세포들도 다른 대식 세포들처럼 침입자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포의 가장 큰 특기가 있다면요. 이런 팔다리처럼 생긴 촉수를 이용해서 길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촉수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정보들을 캐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스파이예요, 스파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를 캐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저 혹시 몸이 크거나 뚱뚱하면 세포들 좋은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답이 없군요. 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수지상 세포도 볼 수 있나요? 예, 준비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궁금하다. 네, 보여주시죠. 궁금하다. 야. 오, 바빠요. 이렇게. 정보 캐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네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 뭐야? 너 누구니? 막 지금 정보 수집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야, 진짜 바쁜데요? 저게 뭐 정찰병처럼 이 촉수를 이용해서 뭔가 수집하는 것 같아요, 정보를. 네. 저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뭘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얻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요. 바로 골수나 림프구에 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병원균과 특화돼서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독감 예방 접종을 했다면 독감 접종자에게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독감 바이러스를 수지상 세포가 빨리 분석해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독감 백신에 의해서 이미 훈련되어 있는 항체를 가진 군대가 출동을 해서 싸우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신종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싸울 수 있는 면역 군대를 그때부터 열심히 키워내고요. 그거를 다 키우게 되면은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몸이 진짜 신기하네요. 육해 공군 정보부대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방위들은 할 필요 없어요. 요즘 심지어 방이라고 하잖아요. 자, 나머지가 바로 그 군대인가요? 예, 예. 정답입니다. 어. 이 수지상 세포가 정보를 보내는 곳이 바로 T세포와 B세포입니다. 이 정보를 받아서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저격할 수 있게 되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T세포인데요. 스나이퍼. 예. 그리고 또 다른 세포가 바로 B세포인데요. B세포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대포알을 만듭니다. 대포알을 만듭니다. 호부대놓고 항체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이 B세포가 활용하는 대포알인데요. 이 대포알을 쏘아서 이 바이러스들을 없앨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든든하네요. 그리고 이 B세포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기억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억력을 가지고 상대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항체를 이용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동시에 출동해서 싸움을 크게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러한 세포들의 활동이 너무 왕성해지거나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들은 바이러스들이 폐세포를 파괴하고 그 폐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바로 폐렴이 되는 거고요. 이때 면역력이 약하거나 치료가 적절하지 않으면 폐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폐부전이라고 하고요.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폐 기능이 점차 손상되게 됩니다. 여기서 생긴 염증들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폐혈증이 되는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다발성의 다른 장기들도 함께 부전한 문제가 생기는 다발성 장기 부전에 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후방 부대들이 올 때까지 선천 면역력이 바이러스와 잘 싸울 수 있도록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염증들에 대해서도 우리 몸이 잘 버텨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선천 면역과 연관이 있는 만큼 내 몸의 방어 시스템, 선천 면역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그때 몸신에서 또 공부를 했었어요. 이 면역력이 뭐 낮으면 당연히 위험하지만 또 무조건 높기만 하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배웠었거든요. 이게 사실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요. 면역이 과도하게 높으면 특별하게 위험하지도 않은 바이러스인데도 아주 크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막 들려드는 거죠. 그런 만큼 염증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는 마치 자가 면역 질환들인 류마티스 질환이나 아토피 질환과 같은 그런 상태랑 비슷하게 점차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도 방어할 수가 없고요. 우리 몸에서 변화되는 세포들, 말하자면 암세포 같은 것들에 대한 방어력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는 적절한 면역력을 유지하자. 결국은 싸울 때 싸우고 쉴 때 쉬고 하는 식의 면역 조절 능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좀 어렵네요. 면역력이 낮으면 문제라고 해서 이제 올려야지 그랬는데 너무 높아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말이야. 이거 어떻게 조절해? 면역 능력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강성진 씨. 네, 너무 궁금해요. 조절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잠시 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처음 내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에는 선천 면역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각종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선천 면역력을 바로 세우는 방법 두 가지. 주방에서 해결하는 선천 면역력 키우는 방법. 한 그릇 더 주세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바이러스에 맞서는 힘, 선천 면역력을 지켜라. 지금부터 선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몸신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바이러스로부터 당신을 지킨다. 선천 면역력.
선천 면역력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식 약사 한형선.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식으로 다스리는 약사 한형선입니다. 네. 이분으로 말씀드릴 지난번에 그 음식을 가지고 그때 나오셔서 대상포진하고 맞아요. 피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네. 근데 몸신 선생님, 이번에가 정말 힘듭니다. 이번에는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천 면역력을 갖고 싶거든요. 어떻게 좀 음식으로 먹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좀. 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든든합니다. 오늘 주제야말로 제가 정말 그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공부해온 분야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보다도 면역력을 바로 세운다. 앞에서 이제 공부하셨듯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해도 또 문제가 되고요.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20여 년의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선천 면역력을 바로 세우는 방법 2가지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기에 걸리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주사 맞고 약 먹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손 씻고 일찍 자고 최하 5가지인데 2가지는 좀 약하신 거 아닌가? 먼저 그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1차 통로 점막 면역을 강화해서 바이러스 침입을 일단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번째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과하거나 또는 모자라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똑똑한 면역 세포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천 면역력을 바로 세우는 2가지 방법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바이러스의 1차 감염 경로, 점막 면역을 살리는 음식 바로 잠시 후 공개됩니다. 바이러스의 1차 감염 경로, 점막 면역을 살리는 음식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무엇일까요? 네. 홍차 아닌가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도 소개해 주실까요? 방탄수정과입니다. 방탄소년단 아니고 방탄수정단. 이것도 약자를 하면 BTS네요. BTS네요. 그러네. 주스도 아니고 해피름은 왜 수정과? 수정과 재료하면 생강과 계피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네. 예, 몸에 이로운 점이 정말 많은 식재료거든요. 예, 오늘 주제는 점막 면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정과를 마시기 직전 우리가 코로 먼저 느끼게 되는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과 계피 향을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뭔가 맵싸하고 시원하고. 그쵸. 시원하고. 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 맞아요. 감기, 독감 혹은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것이 유행할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죠. 예, 수분을 통해서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외부 침입 물질에 대한 방어력을 키워주기 때문인데 여기에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향을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얼핏 알고는 있었지만 생강과 계피향이 특별히 이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강의 매운맛은 이제 진저롤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성분이죠.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이 호흡기 점막 세포를 자극해서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바로 면역 물질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죠? 네. 예, 생강뿐만 아니라 계피 역시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향기 성분이 많이 갖고 있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생강과 계피 향을 이제 사용해서 각종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염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이 겨울 수정과를 으뜸으로 여겨서 반드시 챙겨 마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계피랑 생강을 감기약으로 쓰였던 그런 한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향도 좋고 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데도 아주 훌륭한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방탄 배우 이창훈입니다. 아, 예, 멋있네요. 네. 아니 그냥 수정과도 아니고 왜 방탄 수정과일까요? 앞서 배우셨듯이 호흡기는 우리 몸에서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 접촉이 가장 빈번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취약하고요. 그래서 호흡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재료들이 필요로 하는데 방탄수정과를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수정과가 아닌 거예요. 오늘 방탄인 이유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해진 재료가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죠. 안 그렇다면 저희가 늘 마시는 수정과. 그리고 여기 혹시 강성진 씨 코 예민합니까? 예민하죠. 예민해요? 네. 혀는 어떻습니까? 저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좋아해요? 나름대로 네. 미식가라고, 예. 아, 그래요? 네네네. 자, 그래서 네. 여기에 더해진 재료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시음의 기회를, 저요. 강성진 씨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이 면역력은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괜찮아요. 어떻게 혼자 걸어 나오실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워낙 약골로 지금 이미지 아니요. 딱 네. 잡으셔가지고 와, 요건데 영광입니다. 네네. 이게 보통 우리가 먹던 수정과하고 벌써 뭐가 와요? 평소에 제가 먹었던 수정과하고 달라요? 그거죠? 하나도 안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 코로 느끼기엔 일단 그렇다. 네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넉넉하게 한번 마셔보면서 민감하게 맛은 다를 것 같은데. 어머머머머! 완샷! 네. 아유, 또 이런 식으로. 원샷을 하시 예, 시음을 이런 식으로. 몸에 좋은 거는요. 네. 많이 먹어야죠. 그리고 봤을 때. 몸에 좋을수록 이게 약이 원래 써야 되는데 이 수정과는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맛은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드시던 거랑? 뭐가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계피 향이 희석된 느낌 살짝 들거든요.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좀 묽은 느낌이 든다. 물을 좀 많이 넣으셨네. 설마 물이겠어요? 맛이 묽다. 물 맛이에요, 물 맛. 네, 물 맛이에요. 지금부터 정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강성진 씨와 우리 한영선 몸씨께서 함께 정답을 열어주시죠. 궁금합니다. 근데 무맛이라고 그러면서 맞춰버리셨네요. 하나, 둘, 셋.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실한 물을 가져온 거예요? 김장철도 아닌데 무 그리고 양파가 양파가 있습니다. 시원하다. 예, 무맛. 네. 고맙습니다. 재료를 보신 그 소감이 어떠신지요, 임 교수님? 아니, 재료 보니까요. 정말 제가 좋아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저게 쇠고기만 넣어서 이렇게 푹 끓이면은 시원한 소고기 묵국도 될 것 같고요. 이 무나 양파의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우리 값도 저렴하고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반가운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공통적으로 화이트 푸드예요. 그렇죠? 하얀색에 이렇게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은데요. 특히 안톡산틴이라든지 아니면 알리신 같은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식재료여서요. 이것이 항균력, 항바이러스도 여기 뛰어납니다. 또 특히 이것들은 이 호흡기, 점막세포의 염증 작용을 좀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도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양파 무에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있다가 우리 몸신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실 텐데요. 이렇게 차로도 드시지만 밥상에 자주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양파는 면역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재료죠.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양파 속에 있는 그 강력한 항산화 물질 케르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 등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있는 아주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오늘의 주제 기관지와 관련해서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기관지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알레르기나 천식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의 발병을 막아주고 또 이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거든요. 임상 연구에도 이런 이제 좋은 결과가 있는데요. 스스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 퀘르세틴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흡기 관련 질환의 증상, 발병 이것이 줄었다, 유의하게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까지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 자색 양파즙을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이나 독감, AB, 신종플루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좋은. 네. 이제 모낭충은 못 없애잖아. 그리고 무가 있고요. 네, 이 무는 그 앞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이제 기관지를 지나서 폐까지 공격하게 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죠. 이 무는 이 호흡기 중 폐 건강에 아주 매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죠. 그래서 또 챙겨 갖고 왔습니다. 네, 실제 이 무 추출물을 먹였더니 이 폐암 세포의 활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무에 섬유효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의 7, 80%를 차지하는 곳이 장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점막 면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장의 면역 세포까지 아주 건강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탄수전거의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수정과 아니고 방탄수정과죠? 예, 직접 만들고 또 저희가 맛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또 많은 분들의 이제 병을 또 낫게 해주시는 우리 한영선 약사께서 오늘도 또 준비를 하셨는데 우선 뭐 재료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재료는 네.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생강, 양파, 네. 무, 그다음에 배, 계피, 감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준비된 걸 보니까 양파도 여기 껍질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파 껍질만 또 모아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양파의 그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주성분이 네. 이 껍질 쪽에 더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네. 본 재료 양파를 끓일 때도 껍질채로 그냥 끓이시고 그다음에 네. 모아놓은 껍질이 있으면 좀 더 넣으시고 이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생강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저 롤이라고 그런 거죠? 무도 아주 그냥 큼직하게. 네, 무도 넣고 네. 양파 껍질은 별도로 이렇게 좀 자루에다가 집어넣어서 네. 이것도 아예 뭐 저기 물 한번 씻은 네. 예, 야무지게 딱 묶어서 지금 넣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껍질채로 그냥 넣습니다. 이제 양파를 집어넣겠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부드러우시고 예, 그러니까 약사를 가장한 요리사였습니다. 방탄 배우 이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참조로 저희 아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까불지 말라는 뜻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아버지. 물을 약 1리터 정도 붓겠습니다. 그럼 분량은 여러분들이 자막으로 보셨는데요. 네. 넉넉한 재료 넣으시고. 선생님 계피는 안 넣나요? 계피는 따로 끓이나요?
이 계피를 이제 생강과 별도로 끓이는 것이 좋은데요. 따로 두 가지가 이제 향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래서 같이 끓이게 되면 맛이 굉장히 떡떠름한 맛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호에 따라서 나는 요거를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조절해서 드시게 만들려면 따로 끓여서 혼합을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따로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끓이지도 않았는데 계피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그러니까요. 계피향 정말. 이제 여기다가 뭘? 요 이제 그거 감초 아니에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단맛을 내는 감초는 거지. 그냥 단맛은 충분할 것 같은데. 이 감초는 왜 감초는요, 예. 이 항바이러스 효능이 아주 탁월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플루엔자라든가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로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면역 조절 능력을 맞춰주는데 매우 도움되는 그런 재료라서 또 여기다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약방에 감초인 이유가 있네요. 역시 빠질 수가 없네요. 여기도 이 양에 이제 계피하고 감초만 넣고 물 1리터. 예, 물 1리터는 똑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이 이렇게 곱게 나왔습니다. 예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야 이제 수정과가 되는 건데 냄새가. 네. 자, 이제 네, 두 가지를 비율을 1대1의 비율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각자 기호에 따라서 비율을 다소 바꾸는 것은 뭐 괜찮겠습니다. 네.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수정과 금방 되는군요. 야. 몸에 좋다는 재료는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금방 수정과 완성이 됐네요. 저건 그냥 약차처럼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수정과 향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계피 향과 생강 향이요. 자, 조금 올리시고 대추도. 뭐 영락 없이 처음에 저희가 봤던 그 샘플 색깔 수정과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따끈한 지금 방탄 수정과가 있어요. 한번 향 느껴보시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건강한 향. 일반 수정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망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니 보통 수정과는 매운 뒷맛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이거는 뒷맛이 굉장히 부드러운 무 맛이 나요. 처음에는 계피 맛이 나다가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식성에 따라서 또는 뭐 기호에 따라서 꿀 약간 넣으시면 또 단맛도 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냥 차로써도 아주 좋은 그런 맛입니다. 참조로 여기에다가 레몬즙을 떨어뜨려서 드시게 되면 비타민 C 함량이 높아지면서 또 면역 기능을 더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수정과 한 잔에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정과보다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맛이 부드러워서. 오늘은 여기에다 배를 섞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과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귤을 넣을 수도 있고. 전 지금까지 수정과는 차가운 것만 먹어왔거든요. 따뜻하게 마시니까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벌써 열리는 거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저 고상훈 씨 지금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코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이거 한 잔 먹으니까 코가 뚫리는 느낌이에요. 다행이에요. 자, 앞에 이미 뭐 저희가 뭐랄까 뱃속이 따뜻해졌거든요. 여기에 뭘 더해서 또 면역력을 바로잡아 주실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실까요? 네, 방탄 수정과로 점막 면역을 키웠다면 이번에는 내 몸속의 면역 세포를 똑똑하게 만드는 음식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냥 딱딱한 게 없네요. 전부 다 물렁물렁하고 그냥 뭐 흐물흐물한 것만 나오네요. 카레가루 카레인데. 언덕이 없는 카레 같은데. 저희에게 지금 숟가락이 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미리 맛을 보고 품평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새로운 호를 얻으셨어요. 방탄. 이창우님을 잠깐 모셔볼게요. 기회를 드릴게요. 숟가락 드리겠습니다. 요걸 한번 맛을 보시고요. 제가? 예.
본인이 들고 보시겠어요? 아, 예, 예. 본인이 들고 보시겠어요? 아, 예. 너무 많은 걸 바랬네요. 죄송합니다. 뭘까요? 카레인가요? 연어가. 벌써 너무 맛있다. 그래요? 그래요? 호박죽 맛인데 네. 호박이 들었나? 호박이 들어가는 32가지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뭐 당근도 들어간 것 같고 아, 버섯, 네. 양파. 아까 들어간 재료들 갈았나 보다. 아까 남은 거 가르신 거 아니죠? 근데 일단 맛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아이도 먹을 수 있는? 아니 이따 먹는 순간에 제 딸아이가 생각나요. 강성지 씨 얘기도 생각나고. 재밌네요. 맛 한번 딱 보시더니 막 재료가 쭈루루 연달아 나왔는데 네. 그 중에 혹시 답이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까? 네, 예. 아직까지. 네네. 아버지. 예. 카레는 들었나요? 카레 맛은 나요? 아니 카레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박에다가 뭐 아스파라거스부터 해가지고 좋은 것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자, 음식 열어주세요. 방탄 스프? 방탄 방탄이 아니야? 드디어 이걸 먹으면 면역 조절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내 몸의 면역세포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에서 제가 BTS 스프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면역세포 스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재료는 무엇일지 궁금하죠. 그 재료 확인까지 이창훈 씨가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한 가지 아버지와 갖고 아들이. 한 가지로. 네,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케이크 작은 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예. 뭐야? 버섯이 있네요. 하나 맞았네요. 하나.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바로 울금가루. 호박이 없는 거예요? 호박 들어갔습니까? 예, 호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이제 주가 되는 재료는 네, 바로 네, 그렇습니다. 네, 버섯과 울금가루. 예, 네, 이창훈 씨. 이 재료 좋은 건 알지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아니 버섯은 사실 뭐 평상시에도 많이 섭취하는 건데 울금과 버섯의 조합이 뭔가 특별할 것 같은 건데 그래서 준비해 오신 거예요? 예, 먼저 버섯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버섯에는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조절력이 잃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아주 똑똑하고 똑소리 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타겟만 공격하는 그 T세포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그 T세포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녀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T세포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우리 몸의 그 선천적 면역세포들, 호중구나 대식세포 같은 경우가 과도하게 더 일을 하게 되고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염증 반응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T세포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건데요. T세포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말씀하셨던 베타글루칸입니다. 고 약사님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소장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식세포 또 수지상세포를 자극해서 선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대식세포가 아까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막 이렇게 잡아먹는 친구랑 그리고 촉수가 있던 그 수지상세포 그 친구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준비하신 이 재료에 베타글루칸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베타글루칸 하면은 약용버섯에서 주로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성분이에요. 뭐 상황버섯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 약용버섯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표고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약용버섯 중에 하나인 상황버섯보다 이 베타글루칸 함량이 많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에 들어있는 이런 베타글루칸이 대식세포라든지 수지상 세포처럼 면역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의 활성도를 높일 건 높이고 조절할 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연구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이 4주 동안 건강한 성인 50여 명에게 말린 표고버섯을 먹게 했더니 T세포랑 NK세포의 수가 증가를 하고 체내 염증 수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면역세포의 활동으로 인한 염증 수치도 같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럼 다른 버섯은 어떤가 하고 살펴보니까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이 효과가 뛰어나서 몸 안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아주 뛰어나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팽이버섯의 경우에는 장을 잘 청소를 한다고 해야 되죠. 면역에 있어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내의 미생물의 균수도 증가를 시켜주고 또 혈중의 면역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금가루를 갖고 나오신 거는 무슨 또 특별한 이 서로의 조합과 궁합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울금의 이 노란색 색소를 커큐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커큐민은 면역 세포 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체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그 앞서서 이제 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얘네들이 증식해 간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억제하는데도 커큐민의 작용은 매우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커큐민의 또 뛰어난 작용 중에 하나는 염증 억제 작용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 면역 세포가 약화시켜주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생겨난 염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커큐민의 작용은 그런 면에서도 면역 세포를 강화시켜주고 또 조절해주는 데 매우 뛰어난 그런 좋은 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재료에 또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옆에 도와줄지 지금부터 면역 조절 스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 조절 스프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면역 조절 스프의 가장 핵심은 버섯이기 때문에 이제 팽이버섯, 표고버섯, 그다음에 새송이버섯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와 단호박.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울금이 이제 첨가되는 형식으로 해서 스프가 완성되겠습니다. 네. 이 재료를 만들 때 그 기본 베이스의 단맛을 만들기 위해서 단호박을 좀 선택했는데 기호에 따라서 감자나 고구마로 바꾸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스프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우선 이제 버섯이라든가 모든 재료를 깨끗하게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요. 볶는 거는 이제 양파가 좀 투명해질 때까지 이런 정도 기준에서 살짝 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리시고요. 아우 색깔 이뻐. 단호박, 너무 맛있어. 단호박이라든가 양파, 버섯류를 기름에다가 먼저 이렇게 볶아서 흡수율도 좀 높아주고요. 이 중에 점막을 만드는 카로틴류의 성분들은 기름이 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더 높은 작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에다 먼저 볶는 순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숨이 이 정도에서 이제 기름이 모든 재료에 골고루 이렇게 먹을 정도쯤 됐을 때 이거를 이제 냄비에다 넣고 물을 붓고 이제 끓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끓인 다음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500cc. 물 500cc 넣어서 물은 500cc보다 사실 좀 더 넣어도 이렇게 이제 뭉근해질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더니 많이 이 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고 충분히 잘 뭉근하게 잘 끓여졌죠. 이제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재료를 갈겠습니다. 맛있겠다. 이미 마치 울금이 들어간 것처럼 지금 노랗게 되는데요. 선생님 정말 약사이신 거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요 정도 갈고 난 다음에 표고버섯을 이제 추가로 넣고서 요거는 이제 전부 다 한꺼번에 넣고서 이렇게 갈아도 되지만은 씹을 거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요거는 뒤에 그래서 처리를 이거는 했습니다. 블렌더로 갈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습 위에 그래서 돼지고기 한 건 넣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익혀주시고요. 이때 이제 울금 가루를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넣는 거야. 조금밖에 안 넣네요. 그래서 제법 들어갔네. 울금도 이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면서요? 예, 이 울금은 이제 향도 강하고 맛도 강하고 또 작용이 굉장히 강렬해서 10g 정도로 조절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 침이 막 넘어가. 맛있는 그 맛을 아는구나. 들어가는 표고버섯이 먹기 좋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살짝 익어주면 이제 음식은 완성된 걸로 보고요. 그렇지. 표고가. 소금 후추는 그럼 각자. 예, 소금은 각자 이제 취향에 따라서 넣는데 여기에 그 울금이 들어갔을 때 후춧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울금의 커큐민의 작용이 상당히 많이 높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울금의 후추. 네, 네. 아우 맛있게 지금 끓고 있네요. 조리하죠.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다 된 걸로 이제 우리 면역 조절 스프 완성. 자, 정말 기대했습니다. 면역 조절 스프. 이건 예. 제가 조금씩 후추도 넣고 간을 맞춰봤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왠지 버섯이 저기 전복처럼 보이는데. 그러네요. 근데 너무 맛있네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요? 약간 단호박 스프 같으면서도 약간 매콤한 향도 나고 양파에. 아니 표고 이거 갈지 않고 쉽게 하신 게 정말 나중에 넣은 이유가 멋있네요. 딱 들어맞았어요. 고기 씹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싸주세요. 그리고 이거 너무 곱게 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식감을 위해서. 네. 그 이용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소만 들어간 식품에 대해서 크게 선호도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제대로 지금 식사하고 계신데요. 거의 혼수 상태. 혹시 울금이 조금 불편하시다든가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 느껴지는데. 잘 못 느끼겠어요. 울금을 너무 과하지만 않게 넣으면 이렇게 전혀 못 느낍니다. 네, 양파도 상당히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양파 맛.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통 정말 이건 울금이 쓴맛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재료거든요. 근데 그 울금의 쓴맛을 제가 봤을 땐 양파 향하고 단호박의 그 단맛이 살짝 잡아줘서 울금의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치미 국물이 옆에 있으면 아주 진짜 맛있거든요. 인상첨화겠다. 한 솥을 먹는다 내가. 와. 맞아. 야, 이거는 진짜로 면역력도 높여주고 칼로리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서 이건 미용에도 좋을 것 같고요. 미용 좋고 아기들 아까 이유식이요. 네. 맞아요. 이유식을 이렇게 만들면 아주 울금 심어라. 우리 저희 전문가석에 그릇 보십시오. 네, 우리도 다 비었어. 마찬가지예요. 답이 오셨고요. 우리 답이 원샷. 답이 오셨습니다. 한 그릇 더 주세요. 자, 면역 조절. 자, 식품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몸신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또 이 시간 함께하면서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 되겠다 조금 가늠을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실까요? 내 몸의 면역력, 특히 선천 면역력이야말로 바이러스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건요.
개인 위생을 신경 쓰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야말로 이 바이러스성 질환의 이 전체적인 창궐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모든 국민 여러분들 건강 챙기십시오. 아우, 예. 함동진 씨, 아우, 면역 약골. 네. 오늘 어디 벗어나는 겁니까? 다음번에 계속 출연하면 저 회춘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계속 나와야겠어요. 네. 계속 나와야겠어요. 넷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건강해지길 또 걱정이 조금 줄어들길 기대하면서 오늘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감사합니다.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체형이 있다. 아니 그런 체질이 어딨어요? 살 안 찌는 체형의 비밀, 체간근 다이어트입니다. 살이 안 찌는 체형을 만들어주는 체간근은 총 6가지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체간 근육이 바로 잡히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살이 안 찌는 체형이 됩니다. 살이 안 찌는 체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한지 결과를 보여주실까요? 어머. 어깨가. 체간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거나 약해져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슬퍼지기만 할 뿐이네요. 하루에 단 6분만 투자해도 즉각적인 허리둘레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승리. 채널 A